네, 리포트 주한미 대사 지금 수술한 뒤에 회복세, 완연한 회복세를 보여서 모레쯤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반면 북한은 지금 주한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을 연일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미 동맹, 하지만 더욱 단단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남북 관계는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악재가 잇따르고 있는 남북관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김기종 과격 행동을 보고서 전 세계가 폭력은 안 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유일하게 지금 북한만 김기종의 테러를 이 안중근 의사 의거로 비유를 했어요. 네, 일단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 평화를 주장하는 시민단체인 우리마당 대표 김기정은 이날 아침 강연회장에 나타나 강연 준비를 하고 있는 리포트에게 불의에 달려들어 남북은 통일되어야 한다, 전쟁을 반대한다고 외치며 그에게 정의의 칼세례를 안겼습니다. 네, 자, 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왜 이러는지. 자,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북한이 참 못된 집단인데 멍청하기까지 하구나.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샤를리 앱도 테러 있을 때나 IS의 그 잔혹한 테러 있을 때 북한이 마치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예. 이거 규탄하곤 했었는데 요번에는 마치 김기종 예. 이 사람이 흉악범인데 예. 이걸 옹호하고 나섰단 말이죠. 예. 그 얘기는 자신의 눈앞에 이익에 가려가지고 대외적 이미지나 어떤 자신들이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다 까먹고 본색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자신들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는 게 같다. 예.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미동맹에 대해서 마치 공격을 하는 듯이 미국을 대표하는 주한미국 대사를 폭력을 가했다. 그래서 한미 관계를 이간질시킬 수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남한 내부에서 진보와 보수 간에 이간질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목전의 눈앞에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본색을 드러냈다. 예. 뭐 테러고 그 방법에 있어서 폭력행위고 그걸 떠나서 이걸 옹호하고 나선 것은 그야말로 단 하나의 행동으로 그간의 어떤 반테러 입장을 보였던 것이 거짓이었고 그리고 남한과의 대결과 한미동맹을 이간질시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미지까지도 버리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목전의 이익에 눈앞이 가려서 근본적인 자기 이미지도 관리 못하는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지금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북한이 마치 고소하다는 듯한 느낌을 가질지 모르지만 예. 제가 볼 때는 한미동맹은 훨씬 더 강해질 것 같고요. 예. 또 한국의 대북 안보태세나 또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경호도 강화될 것이고 예. 그리고 북한이 제일 싫어하고 김기종도 제일 싫어할 한일 간의 관계조차도 종전보다는 더 가까워질 요소가 더 많아졌다. 이런 점에서 보면 김기종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천하의 바보고 예. 그 김기종을 옹호하는 북한은 못지않은 바보다. 이런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순간이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의 반공의식은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것을 볼 때 북한이나 김기종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얻은 예. 게 없다고 하셨는데 그냥 남북관계의 또 하나의 악재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 소탐대실이라고. 딱 네. 그 말이 지금 상황에 가장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만약 여기서 북한이 발표를 했을 때 폭력이나 테러 행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를 한다 그랬으면은 남북 관계라든가 북미 관계에서도 하나의 좀 전환점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아마 그렇지 못한 걸 보면 너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 이게 두 분의 분석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당장에 지금 예. 북한의 그런 성명 발표로 인해서 거의 확실시되는 게 북미 관계는 당분간 이 화해 국면으로 가기 어려워졌다.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국가를 대변하는 대사에게 폭력을 가한 걸 정당한 행위라고 옹호한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그러니까 북미 관계 악화될 테고
북미 관계가 그나마 조금 대화 국면으로 가야 남북 대화도 되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텐데 따라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도 강경 기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이 바라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예. 측면에서 보면 북한은 정말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사건이 터지고서 이제 당정청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일단 김기동은 구속 수감이 됐어요. 뭐 살인미수 혐의까지 지금 적용이 돼서 구속 수감됐고, 그리고 추가로 지금 압수수색을 해서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또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지금 우리 정부의 지금 이 수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워낙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것이 한국의 대전략의 중추인 한미동맹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수사의 성의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김기종이 북한과의 관계를 볼 때 7번이나 북한을 갔다 왔다는 거, 비록 네. 뭐 최근에 갔다 왔다는 게 지금 알려진 바로는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8년 전인데, 그러나 그 뒤에 은밀하게 갔다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북한과 계속 접촉을 했는지, 북한의 지시를 받았는지, 특히 북한에게 자금을 받았다 그러면 뭐 이건 명백한 그 이적 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할 필요는 있다. 그건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앞서서 뭐 한미 관계, 한미 동맹에는 오히려 이제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네.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크게 비교해 봤을 때 제일 외교 정책에서 달라진 게 이명박 정부 때는 대미 일변도 좀 일변도적인 외교를 해서 그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막 일어났잖아요. 그때 중국은 뭐 냉정과 절제를 뭐 남북 양측에 뭐 요구한다 뭐 이러고, 그래서 한국에서의 반중 감정도 높아졌고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와의 관계도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가 됐는데 박근혜 정부는 들어오자마자부터 굉장히 관계가 신뢰 관계로 획기적으로 전환이 돼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중 관계가 너무 빨리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미국이 지금 바라는 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고 그러는데 한일 간의 관계가 아베의 일탈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별로 안 좋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지금 바라는 건 한일 간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정부가 지금 미국한테 신세를 졌잖아요. 대사 하나도 제대로 보호를 못 해줬으니까 아무래도 한일 관계에 접근하는 뭐 조금 행보를 보일 가능성도 있고 사드 배치나 이런 걸 포함해서 한미 동맹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중국 측에서는 경계하지만 한미 관계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미국 정부로서는 지금 미국 정부가 굉장히 의연하게 이렇게 태도를 하고 한미 동맹이 그따위 미치광이 하나의 돌출 행동으로 저해당할 정도로 약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배후에는 우리 동맹이 이렇게 강한데 그거 사드 배치하고 그런 거 뭘 그렇게 그냥 배치하자, 이렇게 하는 게 숨어 있다라고 좀 봅니다. 따라서 그런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한미 동맹은 훨씬 강해질 것이다. 리포트 대사가 이제 병원에서 읽고 있는 책도 알려줬는데 뭐 투 코리아, 두 개의 한국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한국에 대한 관심이라 그럴까요? 좀 다른 대사 때보다 더 많은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겠죠. 리포트 대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이 돈 오버 도퍼의 투 코리아즈. 사실은 우리는 좀 듣기 싫은 제목이죠. 두 개의 한국. 한국은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의 한국이니까 이게 사실은 93, 4년에 제1차 북핵위기 때 통미봉남과 뭐 이런 그 남북미 삼각관계를 그린 책입니다. 돈 오버 도퍼라 유명한 저명한 언론인이었다가 이제 학자가 된 분인데 명저죠. 명저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한미일 삼각관계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미국 정부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적절한 책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폭력 행위로 말미암아서 남북미 삼각관계가 이게 과연 무슨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하에서는 당시에 1차 북핵위기 때 이 북한의 핵위기가 벌어졌는데 한국 정부는 회담에서 빼놓고 북미 간의 회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가 이거 도대체 우리가 한미가 동맹인데 왜 우리랑은 대화 안 하고 북한하고만 대화하냐, 이런 식의 정책을 했었는데 그게 위기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교훈이 있지만 미국 정부로서도 어떻게 남북한을 다뤄야 되냐, 이걸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경계해야 될 상황일 수도 있어요. 남북미 삼각관계를 좀 더 연구해서
남북한을 다 요리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로서는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이런 책을 공부하고 있는 리포트 대사를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익도 잘 챙겨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께서는 이제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으로 계시니까 지금 한미 연합 훈련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일부 훈련이 끝났고 이제 키 리졸브 일부 훈련이 끝났고 이제 예. 2부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예. 1부는 이제 방어 훈련하고 2부에서는 방어와 함께 이제 역습 단계로 해가지고 만약 북한이 남침했을 때 우리가 일정 부분 맞고 그걸 다시 이제 올라가는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한미 연합 훈련은 북한이 계속 반대하는 단골 메뉴예요. 한미 예.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면 뭐 핵실험 중단도 생각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 김기종도 역시 한미 훈련을 중단을 요구하고 있고. 예. 근데 이 한미 군사 훈련이 그렇게 북한에 굉장히 위협적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 예. 훈련 자체가 일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기 때문에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위협적이거나 그럴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훈련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 훈련을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북한은 선군 정치 아닙니까? 예. 군대와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보면 엮여 있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이라든가 이 훈련한다 그래도 이런 경제 활동이 전혀 지장이 없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훈련에 다 매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 될 수가 있죠. 그 북한 네. 정부 입장에서는 당국자 예.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훈련을 이렇게 매번 이제 한미 훈련 있을 때마다 네. 반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이제 연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 시기쯤에서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잇따랐던 적도 이제 있었고요. 예. 이번에도 북한의 도발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었는데 또 김기종 피습 사건이 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훈련 기간 중에는 사실 도발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 발사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터넷을 이용한 네. 이런 사이버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김기종 이 사건 때문에 또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물론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지만은 미 측에서 그때마다 아니면 새로운 무기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홍현일 박사님.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진보단체든 보수단체든 우리 국내에 있는 진보보수단체 모두 이 폭력행위를 규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진보단체 같은 경우는 혹시 민간 통일 운동이 좀 입지가 좁아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하는 그런 네.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지금 요번에 행사 주체가 민하협인데 네. 민하협 구성을 보면 100여 개 단체가 들어있는데 정당에서 여야 고위 정치인들이 다 들어있고요. 들어있죠, 예. 그다음에 종교도 이 종교 저 종교 막나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기업들 후원하는 기업들도 들어있고 그래서 한 100여 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의 민간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가장 중심적인 단체입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6.15 행사나 8.15 행사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 지금 굉장히 뭐 역풍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민하협이 주최로 한 올해 광복 70주년 행사가 잘 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김기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입이지만 하여튼 진보 쪽에 속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진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뭐 수사나 뭐 이런 게 진행이 된다 그럴 때 굉장히 활동이 위축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통일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 북한은 우리가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화해 협력을 하고 호혜적인 경협을 하면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흡수 통일할 대상이기 때문에 네. 그러한 그 과정에서 남북 간의 대화나 협상이나 일종의 협력이 필요하잖아요. 예, 예. 그 협력하면 다 국가보안법에 걸린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통일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부분이 생각이나 어떤 사상 같은 거는 좀 융통성을 주고 예. 행동에 있어서 이적행위란 거, 명백하게 위적행위란 거 요거를 잡아내야지 그냥 어떤 생각 자체가 좀 불순하다 이런 식으로 잡아가면 예. 이거는 통일운동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예. 이제 분단된 이제 국가 현실에서 이제 김기종 사례를 보면서 민족주의자다, 종북주의자다 여러 가지 이제 단어가 혼재돼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국민적으로 좀 어떤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 예. 사람을 누구다라고 이 색깔로 지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행동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폭력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진보건 보수건 이런 민간 행사에서 폭력을 활을 휘둘렀다. 그건 누구나 그 사람 진보건 보수건 상관이 없이 나쁜 거거든요. 예.
이 사람이 그냥 생각의 차원에서 무슨 생각을 했든 간에 이를테면 피켓 들고 뭐 자기 뭐 의사를 발표하는 건 그건 할 수 있죠. 그러나 칼을 들고 가서 찔렀기 때문에 이거는 뭐 테러의 범죄에 들어갈지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자기의 신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공포를 조장했다 그러면 테러로 보는 거고. 예. 그러나 테러라고 보기에는 이 너무나 비조직적이고 즉흥적이고 저녁에 과일 깎다가 이거 가지고 대살 찌르면 어떻게 될까 이럴 정도로 그냥 아주 즉흥적으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물론 뭐 더 수사를 해봐야죠. 예. 조직적이었으면 배후 밝혀서 다 그 근본 발본색원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 범죄라고 하면 이 사건으로 이거를 공안 이 전국으로 몰고 간다는 것은 좀 과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미국이 지금 이러한 폭력 행위를 갖다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익을 어떻게든 실현하려고 하는 계기로 삼는 데서 우리가 배우듯이 우리도 오히려 남남 갈등이나 어떤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계기로 삼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예. 지지도도 높아질 테고 그리고 집권 여당의 인기도 더 높아질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넓은 측면의 미래지향적인 민족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미꾸라지 한 마리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전국 자체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좀 한번 더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 하겠습니다만 이 북한의 노림수가 남남 갈등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든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김대영 연구위원님. 예.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서 그동안 굉장히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핵 잠수함이라든지 핵 항공모함 같은 거 이게 연합훈련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공격용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펴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요번 훈련은 이제 우리 측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작년은 이제 미측 주도라 좀 이런 약간 좀 강력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고요. 참가하지 못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문제가 북한이 이 훈련 기간 중에 뭐 도발을 한다던가 어떤 네. 액션을 취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에 상응하는 이제 전력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전개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핵 무기를 운용할 수 있는 B-52 폭격기라든가 아니면 핵 잠수함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제 F-22 전투기들이 아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따라서 한반도에 이제 전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이제 북한의 이번 피습 사건 관련해서 이제 북한의 김기종 옹무가 좀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앞서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요. 지금 북한의 외교 전략을 좀 살펴보면 지금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틀을 어떻게 짜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사실 제일 큰 뉴스가 예. 그겁니다. 중국도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이 갑자기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네. 북중 드디어 정상회담 이제 가능성이 때가 거죠? 됐구나. 네. 저는 이제 금년 들었을 때부터 북중 간의 금년에는 정상회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늦어도 9월 달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달에 그 중국에서 전승 행사 있거든요. 행사 있죠, 예. 그때 이 중국이 자기네 공산당이 이 모택동이 장개석을 쫓고 정권을 잡을 때는 과거에 북한 북한 인사들이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반드시 부를 것이다. 그렇게 봤는데 그것이 더 땡겨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왕이 부장이 얘기한 건데요. 4월이나 5월 달에 김정은이가 모스크바를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예. 베이징을 갈 가능성이 꽤 있다. 저는 늘상 그렇게 봤거든요. 역시나 작년 말에 김정은이가 자칫하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것을 중국이 단호하게 막아주겠다라고 나서고 예. 안보리에서 북한을 지켜주고 또 금년 들어와서 16자 방점 이것도 다시 방침도 다시 얘기를 하고 중국이 북한에 다가서는 모습을 하더니 역시 북한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메시지가 뭐냐면 요번에 사건을 위해서 한국 정부가 과거에 이명박 정부처럼 미국 쪽으로 대미 일변도로 간다면 우리도 북한하고 관계를 다시 가져갈 수밖에 없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만족스럽진 않지만 중국이 그나마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좀 견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래 남북미 삼각관계가 튼튼한 동맹이 된다면 할 수 없이 우리도 북중 동맹을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만약 정국이 흐른다면 우리 정부한테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한미 우호관계 동맹관계는 철저히 해나가야 되지만 예. 한중 간의 관계도 우호관계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을 항상 네.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장 이제 북중 정상회담의 가장 큰 걸림돌 하나가 바로 핵실험이었습니다. 예. 최근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몇 년 사이에 핵실험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왕이 아무래도 외교부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북러 간의 관계가 지금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도 이 북러 관계를 좀 견제할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또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